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국내 시장 힘이 좋았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양봉 그려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천억 원 그리고 기관이 4,500억 원가량 매수를 해줬고 특히 외국인은 선물 시장까지 같이 사주면서 시장을 밀어 올렸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대선이 시작되면서 이 불확실성 해소에 3대 지수 나란히 2% 안팎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와 함께 어제 우리 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세 요건 현행이 10억 원을 유지하겠다라는 발표 나오면서 시장 같이 환호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 1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5% 증가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인 전문위원 세 분의 전문위원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실시간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도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일단 양봉 그려내면서 마감을 해줬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상승 출발할 걸로 지금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전날 미국 시장이 좀 큰 폭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 가까이 다우지수는 상승을 했었고요. S&P 500과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각각 1.78%, 1.85%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유예 결과가 좀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대선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오는데요. 이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2016년도에 이제 미국 대선 부분들 때문에 좀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트럼프 후보와 그때 당시에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는 정책 자체가 한국 쪽에 너무 극단적인 그런 부분들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일시적인 충격이 왔던 그런 부분들이고, 힐러리 같은 경우는 친한 정책이 있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이었었어요. 자국 우선주의였었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충격이 좀 나왔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요번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는 상황들이에요. 다만 이제 불안한 그런 부분들은 굴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시장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강세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거래소 시장 어제 종가 기준으로 2,343포인트였었어요. 1차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고점 자리대를 이어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약 한 2,360포인트 정도 되죠. 2,360포인트 자리대는 61선 자리대에 근접해 있는 그런 자리대고요. 이 자리대부터 하락세 때 고점과 고점 자리대를 연결하는 그 자리대가 약 한 2,380포인트대입니다. 이 자리대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좀 고점 영역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 올라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시장이 정 불안하다라고 한다라면 요때 좀 현금을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약 한 840포인트 정도대예요. 840포인트 자리대가 61선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에서
아마 85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자리대가 마찬가지로 하락세 때의 상단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대죠. 그리고 61선 자리대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 좀 목표치로 좀 볼 수는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대선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됩니다. 뭐 지수에 대한 변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나 이런 쪽에 있어서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업종이나 섹터에 따라서 흔들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별의 흐름들만 좀 유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좀 괜찮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다만 너무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면 양봉이 3개째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우선 뭐 불확실성이 좀 해결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수급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죠. 이거래일 연속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매수가 좀 적극적으로 좀 들어와 줬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유예, 이 부분들로 인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모처럼 만에 좀 강하게 들어와 줬어요. 이런 부분들은 추가 매수 유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도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전날 같은 경우 대부분 업종군들이 미국 시장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융 섹터가 좀 강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쪽에서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전날 금융주들 같은 경우 원체 저평가예요. 뭐 미국에 있어서의 은행 쪽, 그쪽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찌됐든 은행 쪽 같은 경우 저PBR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배당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은행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저PBR 종목군, 그리고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재 쪽 섹터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그러한 부분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은행 쪽이 싫다라고 한다면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증권주 쪽도 나름 좀 괜찮은 그런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한국금융지주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괜찮은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은행 섹터들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도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좀 빼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부분들에 있어서는 박스권으로 좀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요번에 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상속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당분간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연말 정도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 급등이 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만 원대 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챙겨놨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다시 되받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결국 박스권 쪽으로 일단 트레이딩을 좀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만약에 뭐 5만 원 이하권역에서 매수해서 투자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든다는 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실적 발표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거기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원체 많이 빠졌었던 2차전지 쪽과 5G,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왔을 때 준비를 한다라는 거, 단적으로 좀 예를 들어본다라면 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하락폭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는 자리대죠. 그렇게 된다면 45,000원 자리대, 그 자리대까지 한번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61선 자리 부근이기도 하니까 이런 자리대에서 현금 일부 만들어 놓는다라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하락에 있어서 반등이 나와줬을 때에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보게 되면 소부장 쪽에 있어서 국산화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NS 텍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인데 과거에 투자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유지를 했었죠. 그러면 결국 투자를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YIK 같은 경우도 어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점 권역에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지만 박스 권역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 권역으로 좀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미코도 있고 에로티베큐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에로티베큐움 같은 경우 진공 펌프를 만드는 유일한 기업이죠. 영국의 에즈워즈사 같은 경우도 기술보다 좀 더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 국산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삼성 쪽과 SK 하이닉스 모두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추세적인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개선 종목군들은 있는데요. 수급 개선 종목군들은 첫 번째로는 두산 중공업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상증자 권리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유상증자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한다라면 두산중공업은 좀 단기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GS건설이 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도 주택 물량이 확대되는 그러한 정책을 활용한다라면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바닥권역을 좀 탈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4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오랜만에 또 기분 좋게 연달아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한 후에 또 시원하게 양봉을 그려냈는데요. 어제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의 시장이 좀 힘을 받았습니다. 매수 규모도 오랜만에 좀 많이 큰 규모로 사줬는데 특히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 모두 매수하면서 시장이 이끌어졌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대선이 시작되면서 일단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흘러갈지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만 홀로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0.18%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빨간불 켜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1조 3천억 원가량 발표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요. 오늘 8만 2천 원 선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LG화학 1.7%가량 상승하면서 66만 7천 원 선, 다시 좀 70만 원 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 넘게 올려 세우면서 70만 9천 원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부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주 같이 빨간불 켜고 있고요. 현대차 1.5% 가까운 상승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4분기 기대감 실리고 있는데요. 17만 3천 원으로 출발했고요. 셀트리온 1.5%의 상승, 그리고 삼성 SDI도 1.7% 상승입니다. 다시 배터리주들 좀 시동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46만 7,5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했습니다. 카카오도 1% 넘는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0.65% 오르면서 2,358선, 이제 2,360선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0.8% 상승으로 825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부 빨간불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역시 1% 넘는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삼형제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시젠이 0.4%의 오름세, HLB가 오늘은 1%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94,4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KMW 2%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 랠리와 함께 다시금 좀 힘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2% 넘게 지금 3%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에코프로비엠 같이 상승하고 있고요. 다시 5주 관심 받으면서 KMW 2% 넘게 올려세우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실적 발표가 또 나왔죠. 3분기 영업이익 212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8% 증가한 걸로 나오면서 오늘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47,4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이정수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도 흐름이 출발이 좋습니다. 0.6% 안팎으로 좀 상승을 보이고 있고 오늘은 일단 외국인이 좀 어제 매수해준 데 이어서 오늘 장 초반에 매도가 약간 나오고 있는데 개인들이 좀 다시 사주고 있네요. 오늘 개장 상황과 매매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들이 어제 굉장히 강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미국 시장이 또 강하고 유럽 시장도 강하게 반등을 주는 흐름들이 좋게, 물론 이제 미 대선이 끝났을 때에서 흔들림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흔들린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지금 유럽 시장과 함께 좀 독일 시장이고요. 장대 양봉으로 5일선 회복해놨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반도체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고 5일선 다 회복하면서 완벽하게 반등을 찍어내는 이제 흐름인데, 이제 여기서 흔들리게 되면 저는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게 시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가 바뀌어버린 거냐면, 오늘이 이제 수요일 날이니까 월요일 날 장 끝날 무렵에서 이제 뉴스가 나왔던 대주주 양도세, 요게 이제 시장을 바꿔버린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도세 3억으로 이제 축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악재죠, 악재. 시장을 억누르는 악재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화요일 날 그 풀리는 부분에 화답을 하면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준 거고, 그리고 만약에 미 대선 때문에 만약에 결과가 나왔을 때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저는 싸게 사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뭐 태양광이 됐든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뭐 그린 뉴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흔들리면 싸게 사면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양도세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일단 2374 이 라인이 이제 고점 라인인데 이 자리를 일단 돌파를 해야 되고 2400도 돌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착한 이후에서 올해에서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제 신고점으로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2500으로 가게 되면 올해 신고점, 그리고 역사상 신고점이 2607도 저는 불가능하다 보진 않습니다. 양도세 부분들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큰 유동성 장세의 그 힘과 함께 이제는 이제 바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년에 올라갈 것이냐, 그런 부분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 올라간다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당장 올라가도 생각하지 않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어쨌든 간에 흔들면 싸게 사는 기회다. 이제 여기에서 시장이 하락장으로 가는 일보다는 초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점은 조정시 매수인데, 근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금 왔다 갔다 지금 뭐 이게 수혜주냐 저게 피해주냐 많이 얘기 나오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저는 겨울에서는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제약바이오가 깔끔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면은 뭐 제약주들, 대형주들도 어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제약주의 흐름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중소형주의 제약바이오주들을 필두로 보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캐몬 질문 주신 분이 있으시네요. 자, 캐몬. 캐몬은 제가 아침 방송, 요거 방송 끝나면은 이제 10시에서 11시 방송에 제가 매일같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2월 6일 날에 1,405원에 이제 이거를 살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2월 6일 날에 얘기했었던 종목이었고, 요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화평법, 화관법의 이제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안정성 검사를 합니다. 뭐 식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정성 검사를 하는 회사인데, 이게 실적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내년과 내후년에서도 계속 어마어마하게 그 화학 물질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시험 평가를 해야 되는, 왜냐면 화평법, 화관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미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몇 년치 그 건수들이 이미 벌써 꽉 찼습니다.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미 여기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1,400원대에서 1,405원에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고 실적도 괜찮을 거고 회사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했던 건데 다만 이걸 목표 가격을 저는 5,000원을 얘기했는데 5,000원을 거의 찍었어요. 4,815원. 어쨌든 간에 지금 1,405원 매수한 기준으로 4,815원까지가 수익률이 243%가 났는데요. 이거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걸 봐서는 또 갈 것 같아요. 얼마까지 보냐면 지금은 7,000원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걸 243%의 수익률이 아니고 이게 한 500% 가까이 올라갈 것 같은 종목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내후년까지 그런 이제 그 시험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런 일정들이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어제 상한가를 갔었던 이유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내년에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교가 이제 공동 개발한 그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을 내년 1월 달서부터 위탁 생산을 SK 바이오언스가 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 나왔는데 SK 바이오언스가 지난번에 이제 그 캐몬에다가 그런 이제 그 위탁 생산을 했었던 그런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호재가 많아요. 화평법에 대한 화학물질에 대한 검사를 할 것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실적들이 쌓일 것들이 지금 그런 스케줄들이 많이 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코로나 이슈로 인해가지고 지금 위탁 생산 이슈까지 있다. 그럼 저는 7,000원 봅니다. 자, 그러면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1,400원에 얘기했던 종목을 5,000원대 지금 4,500원대에서 사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 싶으면 다시 2,000원대로 내려오면은 매수가 가능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갖고 있는 사람들만 7,000원까지 끌고 가셔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알테오젠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알테오젠. 자, 이것도 이제 제약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케일 뉴딜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바이오 펀드 종목으로 되어 있으면서 저는 제약주를 좋게 본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약주들 오랜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지금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SK케미칼도 강하고 이렇게 제약주의 흐름들이 붉게 다시 상승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알테오젠도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매수를 하겠다라 그러면은 조정식 가능하시고 손절 라인은 한 14만 원 정도 잡으시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으로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일단 목표치는 한 22만 원 보고 쭉 가지면 될 것 같은데 뭐 섹터는 뭐 제약바이오이면서 뭐 이슈들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바이오 베터, 개량인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항암, 항체 이런 부분들 이슈들이 계속 지금 좋은 얘기들은 나와 있어요. 계속. 그리고 이슈는 이슈고 외국인들과 기관들, 특히 외국인들이 그동안에서 많이 사들었었는데 최근에서는 기관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많이 떴지만 원래 저는 많이 떠 있는 종목을 좋아하진 않지만 14만 원 정도를 손절 라인을 잡고 이 가격 이하로 싸게만 매수할 수 있다면 요거는 다시 한 번 더 22만 원 그 상까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일단 알테오전은 좋아 보인다. 공략 가능하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피플바이오입니다. 자, 신규주인데 얘도 제약주예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바이오인데 뭐 쇠행성 뇌질환이라든지 뭐 혈액 진단 제품이라든지 뭐 등등등 하는데 신규 상장을 10월 19일 날에 하고 나서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신규 상장주들 우리가 뭐 빅히트뿐만 아니라 SK바이오팜 막 여기저기 막 굵직한 것들만 쳐다보느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못 봤을 텐데 걔네들은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면서 다 배신을 했죠. 근데 오히려 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노출되지 않은 종목들은 어떻게 갑니까? 200%를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다 알면 걔는 안 갑니다. 모르면 잘 가요. 원래 그래요.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의 습성을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박수 칠 때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숨겨져 있는 종목들, 개인들이 안 쳐다보는 종목들이 잘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피플바이오도 요때에서 17,000원대에서 샀던 사람들이 좋은 거지 지금 5만 원까지 올라가 있으면서 190%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안 돼요. 매수하기에는 좀 어렵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이 좋으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보유하시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만 보유를 하시고
이거는 신규 매수는 관망하시면서 이거는 조정받으면 뭐 나중에 다시 재공략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청자 질문 종목은 이제 이건산업인데요. 자, 이건산업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 동안에서 10월 5일 날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이제 목표 가격을 1,300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표 수익률을 32% 정도를 찍었을 거예요. 아마 32에서 33% 정도 사이에서 목표가 찍혔을 텐데, 그때 당시는 박스권장이었고 시장이 그렇게 세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고점 저항해서 팔아주는 게 좋아서 목표치를 크게 잡지 않고 1,300원. 물론 33% 수익이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팔았다면 지금에서는 다시 재공략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지금에서는 다시 재공략이 가능한 위치고, 지금 이제 미 대선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바이든이 우세하다는 얘기가 있고 아니다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얘기가 있고 뭐 이렇지만, 결국은 유럽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뭐 어떻게 할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유럽에서는 계속 탄소세에 대한 얘기들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뉴딜에 대한 욕구가 계속 정부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든지 그린 뉴딜 관련주들은 지금보다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산업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이하로 만약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 이전에 1,300원의 목표치를 줬지만 이번에 올라가면 12,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건 산업은 조린 산업 플러스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도전을 하는 날이죠. 오늘은 어떤 종목 도전해 볼까요? 자, 오늘의 여러분들한테 공략해볼 종목은 휴온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휴온스. 자, 휴온스는 지난번에 제약주 이제 7월 달에서 6월 달이군요. 6월 달에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요 방송, 그러니까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정수에서 한번 여기서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었었어요. 시가총액은 그때 당시도 한 5천억대 종목으로 지금 5,600억인데 5천억대 종목으로 완전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인 종목이고요. 그때 당시도 굉장히 무거운 것처럼 움직였지만 한 번 움직이니까 60% 가까이 거의 60% 정도를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치도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여기에서 움직여준다라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전 고점 자리를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도 뭐 적지도 않고, 또 매수 가격은 58,000원 이하에서 56,000원, 지금 58,200원인데 너무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58,000원에서 56,000원 사이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목표 가격은 지금 제약주들이 이제 겨울 동안에서 힘을 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좀 크게 8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손절 가격은 5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휴온스였습니다. 지금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각각 제시를 해드렸고요. 목표가 조금 멀리 제시해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계속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96%까지 상승폭 끼웠고요. 코스닥은 0.82%까지 지금 상승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선물 시장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빠집니다. 6원 넘게 빠지면서 지금 1,128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개인이 매수로 들어오고 외국인은 환율이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일단 차익 실현에 좀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일단 좋습니다. 시장 분위기와 매매 시그널 같이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 흐름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금 며칠간 그 추세대 하단 저점에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차트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은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지난주 월요일 날 저녁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지금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아래로 이렇게 강하게 조정을 줬는데요. 지금 N자 상승으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 보신 것처럼 하락 트렌드 상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의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폭을 계산해 본다면 한 840포인트까지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상방으로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왔던 구간, 그러니까 10월달 들어서 조정이 나왔던 구간의 중심폭 정도가 지금 820에서 825포인트의 이 밴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격대에 지금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초세대 상단까지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 이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미국 그 대선 결과가 장중에 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보유하신 분들은 조 바이든 후보 당선이 좀 확실시 되는 상황이 온다면 주가가 장기적으로 좀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때가 좀 빠져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추후에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쪽 관련 섹터들은 오늘 마지막으로 불꽃을 한번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고요. 현재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이쪽 자동차 관련 섹터들은 장이 조금 안 좋아지기 전부터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 지속적으로 이번 조정 이후에 상승하는지 흐름 여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꾸준하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침에 그 속보가 하나 있었는데 강원도 동부전선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침수로 인해 갖고 진돗개가 발령이 되면서 빅텍이라든지 이런 방산주들의 흐름이 좀 갑자기 나왔죠. 갭 상승 이후에 지금 쭉 밀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속보 이후에 확실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이번 일로 해서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틀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상승 이후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략을 원하신다 하면 오늘 장 마감까지 기다리셨다가 최저점에 짧게 한번 공략해보는 방향으로 저점 매수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은 들지만요.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방산주들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문의 주신 종목들 한번 봅시다. 자, SK 이노베이션을 문의 주셨는데요. 바이든 당선 가능성에 급등 이제 매수 시그널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조 바이든 당선 가능성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요. 기술적으로 빠질 만큼 다 빠졌습니다. 12만 원대 요 라인을 제가 오늘 그어둔 게 아니라 일전에 종목 상담하면서 이제 그어뒀던 부분인데요. 조정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SK이노베이션은 지금 그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LG화학과의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미국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추세 전환 여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달 고점부터 조정이 나오는 이 구간에 추세 전환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5일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12만 원 최근에 저점이었던 12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지금 추세 전환하려는 흐름이 나와주기 때문에 21선 돌파하고 움직여준다 하면 장기적으로 좀 짧게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새 그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G화학과의 그 소송전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보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미국에서의 배터리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내몰릴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 LG화학이 대장이고
뭐 삼성 SDI 따라가는 흐름이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그 뒤에 따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장주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고점과 이 저점의 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조금 길게는 한 15만 원까지도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의 주신 부분이 5G 관련주인데요.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들 중에 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해 들어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조정 충분히 잘 나와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그 올해 상승했던 가격대, 중심 가격대 이하까지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지금 추세 돌림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5G는 미국 시장만 해도 인프라 설비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금이 326조, 그러니까 거의 한 330조에서 360조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수주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고, 조정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T 섹터가 내년에 만약에 좋아진다고 한다면 5G 섹터 그리고 반도체 섹터 이쪽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5G는 앞으로 한 3년 정도의 전체적으로 인프라 깔리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살아있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저점 매수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그냥 본다고 하면 한 46,0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 반등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지수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840포인트,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추세대 상단까지 왔을 때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추세대 상단을 뚫고 뭐 안착을 하고 추세를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킨다면 괜찮겠지만,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추세대 상단 저항에서 조정이 나와서 하락으로 밀릴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중 바닥을 만들고 완전히 좀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하락 트렌드로 보시고, 상승이 나올 시에는 비중 축소하시고 현금을 확보를 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물론 5G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금호석유인데요. 최근에 이제 금호석유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지금 보시면 기관에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지금 굉장히 상승세가 탄력 있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한 5파 상승까지 일단 조정이 다 나왔고, 여기에서 ABC 조정이 나왔다고 하면 옆으로 그냥 조정을 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는 지금 현재 흐름이 장기적인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막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구간이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내일 음봉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자리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매수해서 내가 물렸을 경우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차라리 공략을 하시던지, 그래서 혼자를 짧게 잡고 가시던지요. 아니면 지금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서 또 짧게 수익을 보시는 전략, 요렇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전고점 돌파하고 뭐 신고가 간다 하면 신고가 이후에 조정해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짧게 눌리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서현입니다. 서현은 제가 8월 24일 날에 한번 매매 시그널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고, 노란 톡방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저점 구간에서 계속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서현 판메탈하고 서현하고 제가 대선 테마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시에 매수를 한다 하면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기업적인 부분만 괜찮다고 하면 조정 나올 때 그냥 들이대시면 됩니다. 다만 비중을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오늘 어제 종가보다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서현은 단기 과열이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일가 매매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000원대 이하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아직 대선 테마는 갈 길이 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조정을 좀 크게 주고 갈 수도 있고 짧게 주고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대선 테마들은 이제부터 또다시 한번 이슈들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닥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잘린다든지 하게 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현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탄력이 좀 둔화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시가를 이탈한 상황이고 외국인의 매도 규모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규모가 커지면서 지수도 같이 지금 방향 같이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6%까지 상승폭을 줄였고 코스닥은 0.57%까지 상승분 좀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계속해서 그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3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1,128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초반에 비해서 지금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자 오늘 시장이 아침에 좀 출발하고서 좀 상승을 이어가다가 지금 크게 다시 상승은 이어가지 못하고 소폭 내려오는 그런 좀 모습입니다. 조금 약하긴 한데요. 그래도 좀 바이든 쪽이 우세한 흐름이 살짝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흐름을 탄다면, 바이든 쪽이 된다면 그린 뉴딜 관련주들도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래저래 조금 시장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우선 그래도 당장에 있어서 11월 시장은 긍정적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트럼프가 질 경우에 인정을 못할 경우 조금 복잡해지겠지만 어찌됐든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카카오 게임즈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잘 나왔죠? 매출액 같은 경우도 크게 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77%나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좀 바닥이냐 이거를 좀 어떻게 지금부터 사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언젠가요? 10월 12일부터 해서 기관들의 그 흐름, 매도 흐름 자체가 쭉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은 제가 보는 건 카카오 게임즈의 기관 매도 물량이 아직 좀 남아있긴 해요. 근데 수량이 많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확인하고 하면서 움직임 자체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대 주가 흐름이 급하게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조금은 그래도 천천히 바닥 확인하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다만 빡 올라가거나 조금은 그냥 좀 쉬어갔다 가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큰 흐름은 없고 그냥 좀 보합권에 움직이다가 주가가 좀 빠르게 좀 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우선은 잘 보유하시고, 다만 신규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급하게 들어가진 않으시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저도 좀 약간 판단하기 어렵네요. 자, SK하이닉스인데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였어요. 어제 최근에 좀 밀릴 때 요 가격대들 다. 그래서 오늘도 올라가고 실적이 또 원체 좀 잘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이게 3분기라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4분기뿐만이 아니라 내년 4분기까지 쭉 이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 이 SK하이닉스는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조정이 이렇게 깊은 조정이 3월부터 이렇게 나오는 8월도 나오고 또 이번에 10월도 나온 이런 자리들은 그냥 충분히 천천히 매수 대응하시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셀트리온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 초반 많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셀트리온 현재 한 1.7%지만 장 초반에 한 4%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약간 밀리긴 했지만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시장 흐름이 천천히 바뀌지만은 뭐 오전장도 그렇고 오후장에 이어서도 충분하게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셀트리온 또 녹십자, 뭐 SK케미칼 등등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데, 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오늘 4%까지 급등하는 흐름이 현재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백신주들이나 코로나 관련 치료제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어제의 급등과 오늘의 좀 상승을 봤을 땐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빠르게 원상복귀하는 모습, 빠르게 상승 쪽 분위기를 타면서 이전의 30만 원대까지의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다. 네, 뭐 32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근데 다만 그 이유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은 충분하게 조금 바닥에서 올려칠 때 잘 보유하시고 30만 원 이상부터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잘 보유하시고요. 절대 매도하시거나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한일진공이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원체 조금 잘 가고 있는데 아침부터 그냥 좀 움직임 좀 나오다가 바로 그냥 상한가 들어간 모습이에요. 187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회사 자체가 좀 환기 종목이고 시총 자체가 832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이래저래 조금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이슈가 좀 셉니다. 그러니까 유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더 이상 이제 뭐 상패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아닌가, 회사가 혹시라도 위험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에 주가가 조금 완전 상한가 잠겨버리는데요. 뭐 KPM테크 쪽에서도 50억 가까운 CB 발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회사가 좀 안정권으로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오니 주가가 빠르게 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일 시장이나 해서 아마 어느 정도 고점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일 고점 찍을 때는 반드시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 MS 오토텍입니다. MS 오토텍은 지금 예전에 그 GM 군산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전기 자동차에서 완성차 시장을 좀 노리는 그런 자동차 부품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OEM으로 중국 전기차를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많이 틀어진 상태고요. 지난번에 테슬라를 이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OEM으로 좀 생산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이쪽 관련해서는 뭐 이슈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주가는 지금 추세를 전환하고 상승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기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 조정 잘 받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우상향 추세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렴 구간에서의 시세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MS 오토텍의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뭐 6,200원 이하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6,250원부터 6,200원대 밴드대까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만약에 장이 안 좋다면 5일선 6,150원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0원대 살짝 찍고 올라왔는데요. 한 이틀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300원 전고점 정도 단기적으로 잡았습니다. 뭐 만약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 전고점 돌파하겠죠.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는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저점 구간이죠. 최근에 조정 나올 때 저점 구간인 5,750원을 손절가로 잡고 이렇게 대응을 해보신다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사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군산공장 인수하면서 조금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이 부분이 좋게 전환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미래적인 좀 긴 관점으로 보셔도 긴 관점으로 좀 보셔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게 된다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이 완성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같이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종목 MS 오토텍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지금 미국 대선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지금 투표와 개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플로리다에서 두 후보 간의 이 접전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 시장 좀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힘이 좀 빠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